그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속보가 나오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시정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도대체가 선관위가 말을 듣지 않더라라는 대통령의 직접 그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거든요. 네. 선관위가 말을 들어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이 계엄령을 동원할 때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계엄을 동원하게 됐다는 그런 대국민 설명이 좀 있었을 법한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그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니까 네, 그렇지만은 선관위의 선거법 문제를까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리포트를 넣은 걸 알고 있어요. 아, 이번에. 예, 리포트를 넣은 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고민에 사였다가 이건 안 되겠다. 민주주의 근본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그거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그 선거 부정 이 사건이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이거 선거 부정을 22년 동안 해버렸거든요. 아, 해버리면서 아까 그 재판 그 2003 수20년 허위 판결을 만들어내니까 허위 판결을 계속 인용하고 예, 네, 계속 네. 인용을 하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선거로서 정권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지경으로 가버렸고, 네.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진짜 완전히 무너졌는 거예요. 네, 그 네. 대통령이 나와 이걸 치니까 그 민주당하고 저 야권 세력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준석이, 김종인이, 네, 그 다음 그 뭡니까? 옛날 원내총무 하신 분 이름이 주 원내총무입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사실하고 틀리는 발언을 했어요. 네, 네, 네. 주호영 씨는 뭡니까? 사전투표 부정선거 없다 했다니까. 네, 네. 사전투표 규정 148조, 158조를 보면은 완벽한 헌법 위반에다가 그 헌법 위반이면 평등권 위반이에요. 전자개표기하고 전자투표기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볼 적에는 사전투표 규정이 완전히 그 평등권을 위반해버렸어요. 같은 전산 조직인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저거를 안 했어요. 아, 제재를 하는 그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완벽하게 그 선거법 그 입법 부작위 위반에다가 헌법 위반까지 해놓고는 중앙선관위는 모른 척하고 계속 선거 관리를 해버렸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것을 저거 헌법 소원이나 지금 선거 소송한 데서 헌법 재정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 재밌는 사건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 1만 명이 지금 동시 접속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나라의 위기 국면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시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은 이거 진실을 알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네네. 4.19 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네네. 민주주의를 우리가 끈져냈고 됐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이 질문을 또 전문가이신 권오용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지금 선관위의 문제를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무리수를 누가 보더라도 자해적이고 자살적인 그런 계엄군 투입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이게 워낙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요. 이게 선거 부정이 지금 이제 이거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그런 개념 정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선거관리를 맡겼는데 네. 거기가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이제 주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드러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버 문제라든지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 후에 우리가 그 재판을 하려고 네. 이 투표지를 다시 한번 검증할 때 갖다 봤더니 이 투표지는 이거 실제 투표지가 아니라 그냥 가짜 투표지를 누구나 봐도 이거는 위조 투표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투표지를 갖다 놓고 그걸 그냥 숫자만 세는 이런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우리 많은 재판에서. 근데 그걸 법관들이 그런 걸 보시고도 대법관들이 보시고도 이걸 묻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투표지에 투표 관리관이 날인을 자기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해서 한 장씩 네. 그 유권자들에 나눠 줘가지고 그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야 그게 유효하고 정규의 투표지인데 그 날인이 정상적이 아니고 그냥 이건 날인 도장이 아니고 그냥 시뻘건 그냥 황칠한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 그 투표관리관 본인을 불러다가 법정에서 대법관 앞에서 증언을 시켰는데 그분은 정말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그 투표 관리할 때 네. 그 자리에선 자기가 이런 투표지는 발행한 적도 없고 그 자리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소송하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언론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 네. 이렇게 나와 증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투표지는 가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증언이 있어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다 유효표 처리하고 그것도 일부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도장 문자 형태만 보이는 거는 그래도 그냥 유효표 처리를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일부만 무효표 처리하고 또 그리고 그런 거 자체면 그거는 말하자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의 부정선거의 네. 객관적인 증거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덮고 넘어가고 심지어 그 투표지를 대법원에다가 맡겨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 전하고 감정 후하고 물건의 형태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봉인을 했는데 네. 투표지 관리를 위해서 법원에 봉인했는데 봉인이 바뀌어 있는 거 나중에 보니까 네네. 뭐 그런 사실도 있고 정말 이거는 법원에서 이 선거에 관한 재판을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심지어 어떤 내용이냐 미리 판례를 남겨가지고 네네. 부정선거가 가능하게끔 하는 계속 재인용 하게끔. 예, 뭐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네. 그 사전 투표에는 투표지에다가 바코드를 네. 인쇄해가지고 일련 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하게 네. 이렇게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QR코드를 거기다 인쇄를 하는 거 분명히 네. 법률 위반이거든요. 네, 네.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 그래프 바코드라는데 계속 QR코드를 계속 찍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례로 QR코드도 일종의 바코드다. 네. 이렇게 판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다 덮어놓는 판결을 남기고 또 심지어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 그 자기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걸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해가지고 인쇄 날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날인하고 인쇄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그냥 인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법률을 위반한 거니까 네. 그 규칙은 무효인데도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그래도 된다 하니까 네. 사전투표는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새로 다시 그 똑같은 모양으로 인형만 인쇄하면 네, 되니까 그건 얼마든지 요즘 프린팅 기술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해주는 이런 판례를 남겨놓고 재판도 정확하게 안 하고 네, 네. 또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걸 검증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서버를 포렌식 하자고 수차 신청을 했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네, 네. 심지어 투표지를 인형을 그걸 사진을 원래 이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보여달라는데도 그것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판결은 뭐냐면 이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뭔가 불법이 일어났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당신네들이 입증을 하지 못했다. 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선거 무효로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판례를 남겼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남긴 판례가 상당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보안감사 결과
해킹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부정선거를 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좀 정치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지금 조금만 내가 보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금 변호사님 말씀했잖아요, 전부 다. 네네. 예, 그 중에 제가 투표지를 오산 선관위 투표지 검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참여해가 보니까 그 투표지는 그 선관위에서 검증을 합니다. 선관위 자체에서. 네네. 검증할 때가 전다 그 분류해가지고 폐기시켜야 될 투표지가 엄청 나왔어요. 네. 예를 든다면 투표지에 선이 세로로 가로로 선이 막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선관위 검증단에서 다 걸러냅니다. 네. 그런 투표지가 무진장 나왔어요. 아. 그리고 그거는 지금 믿을 수 없고 그 자체가요. 제가 노조위원장 때 투표지에는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의해서 네. 1년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1년번호 넣으라는 취지는 그 투표지를 어느 누구라도 조작하고 그 변경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1년번호를 넣으라 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1년번호를 3개를 넣어야 됩니다. 네. 한 개는 투표지에 붙어 있고 붙어 있고. 한 개는 선거인한테 드리고 네. 한 개는 투표지 분류함 투표지 분류함에 넣고 아, 세 개가 다 일치해야 되겠군요. 일치대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거 떼가지고 한 개는 투표지 분류함에 넣고 한 개는 선거인한테 드리고 네. 한 개는 투표지에 붙어 있고 네. 만약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청구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선거인이 와서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 유럽이나 저런 나라에서는 그리 하고 있어요. 네네. 더구나 독일 같은 데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노조위원장 때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자순 씨가 어떻게 했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노조위원장은 일이 안 되게 한다고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싸웠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든가 고위직들이 선거법을 몰랐어요. 지금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 있잖아요. 네네. 부정선거 하나도 모릅니다. 정도를 가지고 한번 질문하시면요. 네. 하나도 모르고요. 그 사무총장 김용배 씨도 하나도 몰라요. 지금. 아. 지금 중앙선관위가 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네.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네. 우리나라에서 1948년 5월 10날에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50 총선거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재헌의회 헌법을 만들려고 예,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꽃이 피었는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지 않습니까? 꽃입니다. 예. 근데 이 선거를 훼손하는 이 선관위는 글쎄요, 제가 지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최근 그 당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내란 선동이라 엮으려고 하는. 아닙니다. 그 부정선거는요. 내란 선거죄는 부정선거에 그 제기하는 사람은 내란 선거죄는 묶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부정선거한 세력은요. 네. 그 3.15 부정선거에서 판례가 남겨져 있어요. 네. 그 공소시효가 영구예요. 아. 왜냐면 부정선거 사범을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정치인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넘어가면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예. 지금 위원장님이나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권오용 변호사님이나 예, 저 포함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최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 선거를 말아먹고 있는 이런 문제적인 집단들을 지적하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업무론자 해가지고 하는 이준석이로 중심을 해가 다 있었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하신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지금 말아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반국가 세력이네요. 반국가 세력이죠. 해체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선관위가 반국가 세력의 바로 핵심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이게 이 사안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시정하라고 여러 번 선관위에게 지시를 했다는데 도대체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 선관위하고 국정원이잖아요. 네네. 국정원에서 이거 해킹 조작을 열어놓고 선거 관리했다. 이 말은 뭐가 부정선거 했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선관위가 국정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을 이제 해킹 조작을 못하니까 선거법을 다 바꾸고 네. 그렇게 그 선례가 유럽 같은 데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네. 그 선례를 가져와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선례를 따르기는커녕 반대로 가고 있던 거예요. 반대로. 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는 적은 병력을 보내고 동시에 선관위를 급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자료를 확보했다고 계엄군이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 계엄군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 선관위 연구 보존 공문이 있어요. 네네, 연구 보존 문서를 다 가지고 나오고 네, 그다음 서버를 가지고 나왔으면은 네, 완벽하고요. 네. 전자개표기 서버는 선관위에서 보관을 안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그거는 문서거든요. 네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아,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하라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대번에 인지수사를 들어가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네네. 이 검찰이 진짜 나쁜 세력의 앞잡인지 모르지만은 20년 동안 안 했어요. 아,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변호사님께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검찰총장도요. 예, 예. 어느 것보다 먼저 포렌식을 해가 하면 간단합니다. 이거 아, 간단합니다. 이거. 그럼 포렌식을 하는 그 공문 그 전산 그 조작 그게 없었다 서버가 없었다 하면 중앙선관위 그대로 쳐버려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공문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금 공안 검사를 지내셨던 고노용 변호사님께 예, 예.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번 제가 그 놓쳤는데. 아, 예, 한번 예. 지금 질문해가지고. 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급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그 증거 자료들을 가져 나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가져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그 전 국민의 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네네. 그걸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전 그 투표소에 네. 선거인 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확인했을 때도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그 명단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죽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1800년대 그 갑오경장 바로 다음 해 출생 연도가 있는 그런 사람도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 있고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갑오경장, 제 기억으로는 갑오경장 다음 해 1890 몇 년도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주소에 44명씩 뭐 한 주소에 20 몇 명 이렇게 이제 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돼서 제가 물어봤죠. 그 자리에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투표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걸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납득이 안 되죠. 이제 그거는 제가 실제로 본 증거고 네. 이거는 뭐냐면 국정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보안감사 결과는 해킹 가능하다, 조작 가능하다. 선관위 그 데이터베이스. 그거는 네. 통합선거인 명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외부에서 그걸 조작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조작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실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네. 대통령한테 실제로 포렌식을 일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조작을 했다. 네. 그게 보고가 됐다고 최근에 스카이데일리 특종이 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한민국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고, 파악을 하고 계셨고. 예, 후보 때부터 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은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아, 후보자로서. 네네. 아주 강력하게. 네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본인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대통령 그 자택 앞에서 네. 시위를 계속 했거든요. 네네. 했을 때 일부러 출근하시다가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 시위하는 분 옆으로 이렇게 거쳐가면서 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고 아, 부정선거 시위 예, 예, 애들한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직접 네. 하셨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네네. 직접 이거는 계속 본인이 파악하고 계시다. 윤 대통령이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네, 과정이 있고 네. 이번에 들어가면 첩보부대고 네. 그 전산 전문가들이고요. 아, 전산 전문가들이었습니까? 네, 전산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미 아마 국정원에서 보안 감사를 했기 때문에 네. 서버에 어떤 종류의 서버가 어디에 위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나름 정보를 가지고 미리 아마 다 그걸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작업을 한 거라서 틀림없이 뭔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네. 증거를 채택하는데, 근데 대통령 지금 그 보도에 나오지만 이걸 아까 그 법원의 태도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직 대법관이거든요. 네네. 대법관이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 그리고 법원의 부장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재판을 해보면 도무지 이거는 재판이 아닌 게, 선관위원회 그쪽에 변호사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증거 신청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너무 부당한 이런 재판을 진행하고 판례를 남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큰 책임이고 직접적인 책임이지만 법원 조직도 함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법원의 판결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사건에 미루고, 뭔가 문제가 이상한 무죄가 나오고, 네네. 이렇게 정치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이 엄청난 선거 부정 문제를 대통령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 계엄령에 의하면 그 절차, 형사 절차, 우리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신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유사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통해서 네. 그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네. 질서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걸 내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질서가 없는 나라죠. 거대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쟁입니다. 거대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과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어떤 반국가적인 사악한 세력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룹들이 벌이는 저항, 이 두 세력 간의 거대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여러분 예사로 보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